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2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한태호 아나운서 대신해서 오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정입니다. 2월의 끝자락에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상권 보이며 크게 춥지 않은데요. 낮 기온은 13도가량으로 올라 오늘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기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옷차림과 건강관리 모두 유의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낮 동안 14도를 웃돌며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지역 건조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오랜 시간 요구해오던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관련해 수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또 원주 가정형 위센터가 제10회 위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한 정보 알아보고요. 또 금요일 이 시간에는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 챙겨보겠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제 강원도 내 시군보건소는 백신이 모두 안전하게 도착해 오늘부터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도는 오는 11월까지 전 도민 70%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수위를 확정해 오늘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전망까지 고려해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3년 연속 2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성공한 강원도가 올해는 25억 달러 목표 달성에 도전합니다. 도는 어제 2021년 강원 수출 전략회의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25억 달러 조기 달성에 대한 의지를 결집했습니다. 도는 올해 1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2.9% 증가해 역대 1월 수출량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5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의회에서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관련해 비상취소원의 법제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횡성지역구 함종국 도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정국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원주 반갑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둘러싸고 원주시와 횡성군의 갈등이 빚어진 것이 이미 한두 해가 아닌데요. 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이 횡성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7년 12월 원주 장영리 섬광의 취수장이 지정되면서 횡성읍 사계리 1.6 평방킬로미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으며 10km 상류 규제지역 면적은 횡성군 39개리에 59 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으며 원주권 물 공급으로 건설된 횡성댐 상수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22개리에 62 평방킬로미터 등 횡성군의 면적의 약 30%인 280km 평방미터가 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및 개발 지역으로 횡성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횡성 지역의 30%면 굉장히 큰 면적이고 87년부터 이 상선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그동안 횡성군에서는 이 상선 보호구역을 좀 풀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동안 지금도 뭐 재산권 행사 등 여러 가지 피해가 크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네, 횡성 상선 보호구역 및 규제 지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횡성군이 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상수원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대 5,431억 원에 이른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런 피해 규모 조사도 있었군요. 네. 네네. 예. 뭐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해오셨죠. 그동안 어떤 노력을 좀 네네. 해오셨습니까? 네,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수장공사가 2013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공동협약 및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여 년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지만 원주시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상수원 보호 해제를 위한 횡성군의 집단 시위도 있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결국 원주시의 승낙이 관건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마는 해제가 되지 않자 최근에는 이 장양 취수장을 비상 취수원으로 전환해서 그렇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뭐 결론이 난 겁니까? 장양리 취수장을 비상 취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상 취수원을 제도화하는 수도법 개정안 추진안을 환경부가 수용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 비상 취수원 제도 도입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횡성댐에서 물을 공급하고 댐의 용수 부족 시에는 비상 취수원과 함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비상 취수원 제도안 방안 또한 원주, 횡성 간의 합의 선행이 우선이라는 환경부의 입장 표명으로 비상 취수원 제도 도입 또한 진척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비상 취수원 전환되기 위해서는 원주시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뭐 시도는 좀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네.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 해제의 타당성 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이와 병행하여 비상취수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용역을 통해 2035년 이후 원주시가 걱정하는 용수 부족 문제 해결 및 횡성군 규제 해제를 통한 동반 성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제 이번에 이제 도에서 2억, 원주시가 1억, 횡성군이 1억 해서 4억을 들여서 이번에 추경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도 비상 취수원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네. 거기에 타당해 하면 비상취수원 제도를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였다고 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이번 그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비상 취수원으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가늠할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최근 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업무 보고에서는 농업인 수당 수혜 대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농업인 수당의 지급 대상은 당초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라고 하였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1000평방미터에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은 5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 300평에서 500평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1만 6천 가구가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시군과 협의하여 추가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여 최근 297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정부 업무 보고 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혜 대상자 기준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그럼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하는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례에서 정한 듯이 300평 이상 500평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올해 좀 지침을 변경하여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 이게 농업인 수당 수혜 대상 문제를 놓고 지금 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현행대로 지급을 하고, 네. 300평에서 500평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6월 달 이후에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지급 대상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도농정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 수당에서 제외된 300평에서 499평 사이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횡성지역구 함종국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8년부터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위 프로젝트의 일환인 원주 가정형 위센터가 교육부가 주최하는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 김민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위 프로젝트 먼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위는 우리를 뜻하는 위와 이모션의 이를 본따서 만든 합성어로 교육부는 지난 2008년부터 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학교에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위 클래스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고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위센터, 시도교육청에는 장기 위탁교육기관인 위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 가정이나 학교 문제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는 원주 가정형 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무기력증, 우울감, 의욕상실 등의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먼저 학교 안에 마련된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후 출석이 인정되는 원주 가정형 위센터에서 최대 2학기 동안 교과 수업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가정형 위센터 이혜선 담당자에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받을 때는 학교를 통해서만 의뢰를 받고 있고요. 그 의뢰에 앞서서 각 학교의 상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서 의뢰를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희 센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출석 인정이 가능한 곳이고요. 보통 교과도 하고 있지만 대안 교과를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특화된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여행을 한다든지 이제 공예 수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명상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 교육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조금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수용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 아이들의 말투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받아주고 이 아이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시거든요. 네. 자, 원주 가정형 위센터가 이번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요? 네, 원주 가정형 위센터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제10회 위프로젝트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상담활동 운영 사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상담 업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정형 위센터는 기숙형 기관으로 가정과 학교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돌봄을 받으며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여학생들만 다닐 수 있고 교사와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각 학생들에 맞는 맞춤형 지도와 함께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생 상담과 함께 부모 상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 가정형 위센터의 이재은 담당자에게 듣겠습니다. 보통 저희 친구들 만나면은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무기력이 깊게 깔려 있어가지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조차 안 해요. 내가 결정을 해봤자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인은 그래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폭이 큰데 청소년들은 어쨌든 보호자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컸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상담의 흐름, 저희 센터에 와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를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친구는 수기처럼 센터에 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와서의 변화, 앞으로 나 자신의 꿈 그런 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팀 지원을 같이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랑 신뢰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어요. 네. 이 강원도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 위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나요? 네, 강원 지역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5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데요. 학업 중단 이유로는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초등학생들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학교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는 병원 위센터가 마련돼 체계적인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네,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 상당히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이번에 원주 위 센터에서 그 교육부 장관상인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 김민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지역계 문화계 소식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수빈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원주문화재단이 3월부터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3일에는 시학예술관 전시실에서 기획전시 최선길 작가 초대전이 열리는데요. 천년의 노래를 타이틀로 한 이번 전시는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반개리 은행나무의 사계를 담았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시민의 시간과 잃어버린 감성을 예술로 위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에는 치앙예술관 공연장에서 원주시립합창단 전개연주회가 열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이외에도 25일 오후 7시 30분에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를 이어갑니다. 네. 이 원주시 합창단 정기연주회, 이 온라인으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재밌겠네요. 네, 더 특별한 것은 이번 합창곡이 원래는 성악곡이었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완성한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원주시립 합창단의 정남규 지휘자가 직접 편곡했습니다. 총 8곡으로 이루어진 일부 공연은 이전 곡의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합창으로 느낄 수 있는 풍성함이 더해져 새로운 슈만을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2부와 3부에서는 한국 창작 합창곡과 한유미 밴드를 중심으로 한 협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 직접 관람을 하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이번에는 좀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23회를 맞이한 원주 한지문화제도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요? 네, 올해 원주 한지문화제는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개최됩니다.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데요. 기존 5일간 진행됐던 방식을 변경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시 및 체험을 결합합니다. 말 그대로 복합 문화축제입니다. 한재 미디어 아트와 빛을 접목한 종이예술, 빛의 정원 등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운영자가 되는 독특한 방식을 꾸며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온라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새로운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 방식이 유튜브를 통한 체험 동영상 제공에 머물렀다면 올해는 실시간 양방향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 실시간 교육을 운영하고 쌍방향 소통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한지대전 수상작 전시회 등 오프라인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안전한 축제 운영에 다각적인 시도를 더한다고 하네요. 네. 자, 봄이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영월에서는 또 최대 축제인 단종 문화제도 모습이 바뀐다고요? 봄을 맞아서 많은 것이 좀 새롭게 바뀌나요? 네네. 올 4월 30일부터 시작될 단종 문화제도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이번 축제는 단종 문화제인 대표 프로그램인 단종 국장부터 온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다만 단종 제향과 정순왕후 선발대회, 백일장 등은 최소 인원으로 진행해 온라인으로 성취한다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단종의 영명과 지역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줄다리기 등은 제작 전 과정을 미리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함께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더 많은 이들을 찾아가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평창 지역은 뭐 전체가 거대한 또 예술의 전당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죠? 네, 평창국 문화예술재단이 다음 달 1일부터 찾아가는 전시를 시작합니다. 평창작가 릴레이전을 타이틀로 한 이번 프로젝트는 회화, 공예, 사진 등 다채로운 부문에서 활약하는 지역작가 12명이 참여했습니다. 평창역, 진부역, 평창군청 민원실 등 3개의 공간에서 진행되는데요. 3개월마다 새롭게 단장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우선 평창역에서는 권용택 서양화가가 산중일기를 주제로 프로젝트의 문을 엽니다. 이어 진부역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온 최은규 작가가 시작을 알리고요. 평창군청 민원실에서는 양순영 작가가 시도합니다. 이들의 전시는 5월까지 이어지고요. 6월부터는 또 각각 김도훈 사진작가와 이식은 목공예가, 마혜련 작가 등이 지역 주민들의 감성을 톡톡 건드릴 예정입니다. 평창 전체가 거대한 예술의 전당으로 변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좀 살펴볼까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이들의 원주 작가를 선정했다고요? 네, 원주중앙시립도서관이 3월 이달의 원주 작가로 이미숙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이 작가는 내 품격을 높이는 우리말 사용 설명서의 저자입니다. 1981년부터 2014년까지 33년 동안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한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명예퇴직 후에는 우리말 글연구소와 독서논술 교육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글쓰기 교육과 우리말에 대한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다음 달 26일에는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주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 사용하는 말들을 고치자는 특별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만 영상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원주 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네.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원주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작가분이 있을까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전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원주 아미쿠스 갤러리에서 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라는 신선한 장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병도 작가가 원주에서 여는 첫 전시라 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리멤버 노스텔지어를 주제로 기획됐고요. 여행이 주는 기쁨이 담긴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는 주로 도시를 가볍게 그린다는 의미로 통용되는데요. 이 작가는 그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하는 야외, 그리고 실내의 어느 순간들을 화면에 담는 모든 행위로 표현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 화려한 도시의 풍경뿐만 아니라 수상 가옥이 펼쳐진 캄보디아와 라오스, 선해의 자연환경을 지닌 라다크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기류의 세상이 캔버스에 담겨 흥미롭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멀리 나갈 수 없는 요즘, 사진처럼 정확하지 않기에 오히려 추억 속을 거리는 듯한 감동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28일까지 원주 아미쿠스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어반 스케치라는 아주 신선한 장르라고 하는데 어반 스케치 저도 좀 생소하네요. 직접 전시장을 찾아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한 강원도의 문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2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7.1MHz에서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정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태호 아나운서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